이 시간에는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하고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배웠죠. 형식주의, 얘를 뭐라고 하지? 다른 말로 독법주의, 성밀권주의. 독법주의는 독일 애들이 취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매매죠.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 듣게 되죠. 법률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이고, 계약의 대표는 매매란 말이죠.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 되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 186조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판례는 무슨 설? 유인설.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없어져. 학설은 무인설, 원인이 없어져도 결과는 내버려두자. 판례 유인설은 논리적이지만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소멸시 완성의 경우도 등기 없이 자동 돌아오고요. 그래서 자, 무효 취소 해제됐다든지 소멸시 완성 같은 경우는요, 등기 없이도 꼭 권리가 소멸된다. 등기 없이 소멸된다는 거.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 중요하죠. 원래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조 등기되죠. 그러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사망해서 매수인의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잔금조 10년 이내 이전 등기 받아야 되죠.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어느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토지와 건물 인도받아서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10년 지나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효 권리 안 걸려? 안 걸린다. 그 얘기 되겠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점유권 인정되고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 항변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땅 팔아놓고 등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근데 매수인에게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다, 돌려달라고 할 때 매수인이 네가 나한테 팔았지라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신의치가 맞잖아. 뭐 그런 얘기 되겠고요. 소멸시효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인이 잔금조 10년 지나면 이전 뒤 청구할 수 없어. 그러나 점유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조 10년 이내 등기받아라. 그러나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토지하고는 인도받아서 토지 경작 건물을 이용 중이라면 이전 등기 정호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중요합니다. 5번 법률 규정 187조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공경매. 이 경우는요, 등기업 지도가 돼 처분할 때 등기하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꼭꼭 시험이 나왔고요. 정말 많이 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형성판결 공경매를 이렇게 써놨는데 법전에는 없죠.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건 취득이지, 취득. 상속받을 때 공영징수, 형성판결, 공경매 등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사망 시에 우리 땅 되고요. 우리 건물 되고, 처분할 때 상속 등기 후 처분하라. 그런 얘기 되겠죠.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공경매. 그 경우는 등기업 지득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 여기서 판결 종류 등이 문제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 시, 이 누구죠? 돌아가신 분, 상속을 당하는 양반이죠. 상속의 경우는 이전 등기 시가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시에 소유권 자동 취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벽에 돌아가셨다, 일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전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공중에 떠버리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권리무능자, 즉 사망한 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그런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피상속인 사망 시에 자동적으로 아들, 딸, 부인에게 등기가 된 것을 보고 다만 처분할 때는 이전 등기 받은 후 처분하라. 그런 얘기 되겠고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은 형성 판결이죠.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 공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과 채권자 취득 판결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세 가지 외우시고, 형성 판결뿐이고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에 돼. 형성 판결은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땅이 다 뽀개집니다. 건물이 뽀개져요? 이렇게 보는 거지. 나눠져요? 형성 판결 종류 세 가지, 공일 분할 판결과 상속재산 분할 판결과 채권자 취득 판결이 있고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듣게 돼. 이행 판결은 판결 주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확인 판결은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몇 번지의 땅은 누구의 소유물 확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형성 판결은 등기업 취득하고,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된다. 이전 등기 받아야 된다. 이때 형성 판결 종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공경매인데, 공영징수 같은 경우는요, 보상금 지급 시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 쪽에서. 이 경매경은 공경매를 말하고 공경매, 법원 경매. 옥션 같은 사경매에서 땅을 취득했다 등기돼요. 법원에 공경매의 경우만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이때 언제 소유권 취득 시점이 이루어진다고요? 대금 완납 시. 시험에 경매의 경우는 경락 결정 시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어요. 경락 대금 완납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경락 대금을 매매 대금이라고 하죠. 공경매를 말하고 대금 완납 시다. 유의적으로 점유 취득 시에 의한 등기 정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그러나 이전 등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너무 쉽게 땅을 뺏겨. 그걸 막기 위해서 점유 취득 시의 경우는 원래의 땅 주인과 시효 완성자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름이 두 가지죠. 채권 취소 판결은 사형이 취소 판결 같은 말이고, 사가 무슨 뜻이라고? 사기로 해친 행위 취소한다. 여기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중매매는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냐 허위 피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나온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위한 협의 취득은 매매와 똑같아. 따라 이전 등기 받아야 돼. 이 공짜 나왔다고 해서 공용징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는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이전 등기 받아라. 또 있죠. 나중에 배우지만 공일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등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공일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 분할하는 내용에 조정이 되었다면 역시 매매와 똑같이 봐서 이전 등기 필요. 정말 중요한 판례이고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법이지만 그로 인해서 취득할 때 협의 취득은 매매와 똑같다. 따라서 이전 등기 받아야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등기업 취득하죠. 그러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결로 땅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런 것은 재판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판례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